한국 방위산업의 혁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무인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무인공격기는 기존의 UAV, 무인항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며 전장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의 자율 비행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무인 공격기를 개발 중이다. 이 무인 항공기는 10톤 이상의 무기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이동과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무인 공격기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무인 공격기는 기존의 UAV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공격기가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무인 항공기는 초고속 비행이 가능하며 정밀 타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어 공중전과 지상전 모두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무인 공격기는 AI 기반의 자율 비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실전에 투입될 경우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무인 항공기의 상세한 재원과 성능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기존의 UAV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0톤의 무기와 장비를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차세대 무인항공기 개발 경쟁에서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무인 공격기는 그 경쟁에서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공격기가 실제 전장에 배치될 경우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인 전투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무장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다는 점에서 미래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세대 무인 항공기의 개발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향후 이 무인 항공기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인 전투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무인 공격기의 테스트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실전에 배치된다면 이는 세계 군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무인 항공기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장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유인 전투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밀하고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한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한국의 무인 항공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주목하고 있다. 미래 전장에서 한국의 무인 공격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은 목업이 아닌 실제 기체로 40kg의 적재 중량을 갖추고 있으며 60분간 비행할 수 있다.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24년 11월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1월에 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했다. 향후 육군에서 전력화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LIG 넥스원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주야간 감시 및 타격이 가능하며 군집 운용 기술을 통해 다수의 드론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정찰 드론이 타격 드론을 이끌고 다니며 작전을 수행하는 군집 자폭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대 50대까지 군집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KAI도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실물 기체를 선보였다. 이 드론은 정찰, 타격,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발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KAI는 헬기에 탑재하여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15kg급 드론도 개발 중이며 2025년 내 공개할 예정이다. 2. 가장 빠른 스텔스기 마하 5 이상 속도 내는 괴물 극초음속 정찰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스피드, 은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뜻한다. 통상 마하 5를 약간만 벗어나도 극초음속이라고 부른다. 이유인 즉, 공기와의 마찰, 이온, 초고온 등으로 정확한 마하 5라는 속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이 기술이 사용되면서 전투기와 미사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항공기에도 채택되면서 사용 용도가 넓어지는 중이다. 현재 세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4개국뿐이다. 극초음속 군용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도 많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세계 최초로 운용된 군용 항공기는 정찰기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SR-71 블랙버드, 락히드 SR-71 블랙버드는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에서 개발한 전략 정찰기다. 기체의 빛깔이 검은 데서 비롯해 블랙버드, 검은새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로 마하 3급 초고속기다. 보통의 소총탄이 마하 2, 시속 2448km 정도의 속도로 총알과 레이스를 할 경우 총알보다 훨씬 빨라 추월이 가능할 정도다. 고도 24,000m의 성층권, 약 78,740피트 24km, 상공에서 마하 3.3, 4,039km에서 최대 67,344km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시간당 26만 km2의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원형인 A11은 195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첫 보기 유투기가 1960년 5월 1일 소련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면서 개발의 속도를 냈다. 1964년 7월에 SR-71의 일부가 발표된 후 1965년부터 유투기의 후계기로서 전략공군에 실용 배치됐다. 항속 시간은 1.5시간이며 조종사 1명과 정찰요원 1명이 탑승한다. 초고속 운항에 의한 마찰열로 기체 외부의 온도가 수 300에서 500도까지 올라간다. 삼겹살을 올려놓는다면 단 몇 초 안에 익는 수준이다. 이에 기체가 고온에 견딜 수 있게 대부분 타이타늄 합금으로 제작됐다. 32대가 생산됐지만 1999년 10월 10일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현재는 모두 퇴역했다. 퇴역한 초음속 정찰기 SR-71의 공식적인 후속기는 SR-72 기종이다.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가 2013년 11월 1일 개발 계획을 공개해 2024년 시험 비행을 거쳐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대위성 요격 체계에 대항해 효과적인 정찰 자산을 다시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기체는 SR-71의 크기를 거의 유지하면서 최대 속도는 마하 6으로 SR-71의 2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SR-71의 컨셉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71이 바로 뒤 숫자인 72가 붙였다. 속도 개량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엔진을 상하로 겹치게 했다. 한 개의 공기흡입구와 분사 노즐을 공유해 하나로 결합시킨 구조다. 평상시는 기존 재래식 제트 엔진을 이용해 마하 3까지 속도를 내지만 이후 램제트 모드 또는 스크램제트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듀얼 모드 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최대 마하 6 이상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SR-72는 이러한 구조의 엔진을 쌍발로 장착해 엄밀히 따지자면 4발이 엔진을 싣고 있는 셈이다. 초기 개발 비용은 대당 10억 달러, 하나 1조 3,020억 원로 진행된다. 동체는 탄소와 금속을 이용한 복합 소재로 제작된다. SR-71 이 초음 속에서 공기와의 마찰열로 열팽창을 상쇄시키기 위해 금속판 사이에 여유를 둔 디자인도 채택했다. 예상되는 무장은 정찰기라는 타이틀 탓에 별다른 무장은 장착하지 않는 설계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구 전역이 대상이라며 그에 따른 무장해야 한다. 다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음속 폭격기처럼 내부에 폭탄을 경납하고 폭탄 투하창을 열어 폭격을 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극초음속 또는 초고고도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고출력 레이저와 같은 고에너지 광속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우주에 근접한 상공에서 극초음속으로 초계하면서 적국의 탄도탄을 상승 단계에서부터 포착 및 추적해 레이저로 파괴하는 궁극의 BMD 플랫폼으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무장으로는 탄도미사일이 있다. 1단 로켓을 생략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발사해 적기를 타격함으로써 방공망 사각지대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물론 고체 로켓이나 램제트와 같은 극초음속 도입 전에 필요한 불편스러운 가속 추진 체계 따위 없이 스크램제트만으로 추진해 발사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인기가 아닌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극초음속 비행기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에서 퇴역한 글로벌호크를 개조해 극초음속 신기술 시험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 중이다. 방산기업 노스록그루먼에 따르면 미 정부는 퇴역한 4대의 글로벌호크 블록 20 기체 개조를 요청했다. 노스록그루먼은 이 기체를 그루먼 그랜드 스카이 시설로 옮겨 개조한 후에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될 극초음속 신기술 시험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글로벌호크는 통합공중통신체계 BACN을 탑재해 공중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 공군 성119 정찰비행단은 글로벌호크 블록 20을 2011년 4대 도입해 매년 1만여 시간을 비행해왔다. 현재는 글로벌호크 블록 30과 블록 40기종을 발해해서 9대를 운용 중이다. 미 공군의 글로벌호크는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군사분계선 MDL에 인접한 경기 강원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날며 이동식 발사대 TEL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동향 등의 징후를 감시한 것이다. 한편 우리 군도 지난해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영상판독 처리 체계 TCPED까지 구축해 최전방 무인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군은 이미 충북 충주에서 글로벌호크와 함께 전술정찰기 RF-16, 금강정찰기는 물론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등 5개 기종의 항공감시정찰 전력을 함께 운용할 제39 정찰비행단 창설식도 가진 바 있다. 3. 북무인기 대적할군 드론. 내운형까지 2배 이상 늘린다.